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사가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한 너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으로써 혼란스러울 때도 많죠.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딱 잡고 좀 살아가셔야 되겠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핵심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으로 아파트의 매매 금액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또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좀 더 오버를 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아파트의 매매 금액에 따라서 부동산의 살생부가 정해질 것 같아요. 살생부라 무서운 이야기죠. 어떤 건 살고 어떤 건 죽는 거, 이게 살생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금액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제 6억이라는 겁니다. 즉 6억이 초과되는 경우와 6억이 안 되는 경우 앞으로 가격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아파트 매매 가격 기준이 6억이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본다면 6억 초과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죠. 이제 7월달부터 DSR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DSR이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대출 등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한 능력에 맞게끔 돈을 이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방송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DSR 핵심만을 좀 말씀해 드리면 6억 초과 주택 대출이 이제 어렵게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현재는 기타 등등해서 2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올해 7월 달부터는 2억 3천만 원, 내년 7월 달부터는 1억 7천만 원을 해서 대출 금액이 이처럼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억에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로 집장만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6억 초과되는 아파트의 매수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이러한 대출 규제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덧붙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신임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 무주택자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담보대출을 90%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는 누구나 집 3.0 프로젝트 속에 좀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누구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집값의 80%는 누구나 주택보증담보대출을 해주고 집값의 90%까지 LTV, DTI를 적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집 마련을 뭐 할 수 있다?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입주 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최초 공급 가액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박이지 않습니까? 10년 전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임대료를 주며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을 안 받고 나는 계속 살래라고 한다면 계속 살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2030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담보대출 90%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담보대출 90%의 대상자는 무주택 서민, 무주택 청년층,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0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럴 가능성도 결코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주택 담보대출 90% 이상 해준다는 것은 그 대상자에 대한 제한은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일 것이고요. 주택에 대한 제한은 6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억 이하,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DSR의 기준이 6억이라는 거겠죠. 이것 또한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90% 해주겠다. 이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준이 6억 이하로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금액이 돼야지 무주택 서민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채무자의 원리금도 상환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돈 없는 사람이
무주택 청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대출 금액 13억이다. 이거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나가요? 그렇죠?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무튼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면 무주택자, 서민, 청년층,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기쁨이고요.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상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펼쳤다면 이제는 투자 실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주택자들에게 90% 대출을 해주면 어디가 오를까요? 그래요. 솔직히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러한 제도가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를 공동주택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가 나오면 서울 강남 아파트가 더 오를까요? 이 제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는 점은 먼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뭐 11억이 돌파됐다고 연합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KB국민은행 리브원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1억 1천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5억 1,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서울 쪽 아파트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80% 이상이 뭐다? 6억 이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무주택자들에게 90%의 대출 해당 사항이 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의미들을 다 살펴볼 때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지역, 첫 번째로 본다면 서울에 저평가된 소형 아파트나 빌라들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6억 이하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 수도권과 지방 강역시급의 대도시 아파트, 6억 이하 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실제로 이러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시행이 된다면 이런 변화가 크게 우리들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명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작년, 올해의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이미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정책 발표회가 진행이 된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 당시 정의학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축사까지 남겼다는 부분입니다.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 핵심은요.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에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리 2015년도에. 그리고 지금은 집값이 많이 급등을 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거쳐서 준비된 사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6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DSR 때문에, 두 번째 송영길 대표의 무주택자 90% 담보대출 이러한 역량으로 이제 6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시세는 이러한 두 가지를 볼 때 앞으로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